뭐 이 돈이면은 갤럭시 S10 플러스 사고 아이패드 프로 하나 사고 뜨끈한 국밥도 몇 그릇 먹고, 근데 요건 그런 걸 바라라고 있는 폰은 아니니까. 안녕하세요, 언더키더카의 F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사실 평소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얘는 내부는 스토리지 정도를 제외하면은 갤럭시 S10 플러스와 거의 동일한 기계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그 특이한 폼팩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전에 여기 기본 케이스가 끼워져 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기본으로 주는 것 치고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하지만 리뷰니까 떼고 진행해야 되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얘가 접히죠. 근데 사실 요거는 폴더블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폴더블 태블릿에 조금 더 가까운 물건인데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릴게요. 닫은 상태에서는 그냥 평범한 스마트폰처럼 쓸 수가 있죠. 여기 이 조그만한 화면을 통해서 거의 모든 앱들과 거의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밖으로 하셔야 이어핏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러보기나 개봉기에서 이 조그만 화면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이 엄청난 성능을 조망만한 화면으로 쓴다는 뭔가 좀 추억 비슷한 그런 매력은 있지만 4.6인치의 HD 플러스의 상도라는 그 물리적인 제약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작은 글자 잠깐 보는 것도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열어서 안쪽에 있는 7.3인치의 QHD 플러스 화면을 쓰게 됩니다. 이 열리는 메커니즘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었죠. 이 힌지도 튼튼하고 고급스럽고, 근데 붙어 있을 때는 이 자석이 굉장히 단단하게 잘 잡아주고 열릴 때는 이렇게 착 하고 고정이 되지만 이 사이는 약간 덜렁거려가지고 단순히 패널의 힘으로 고정되는 듯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이 굉장히 세가지고 마그네틱 카드처럼 주변에 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물건들도 있고, 일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으면은 이 커버가 끼워졌다고 인식을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히는 중간에 주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오랫동안 닫아놓으면 주름이 심해지고 계속 펴놓으면 이게 좀 펴집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주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완전히 잊혀지진 않아요. 계속해서 신경이 약간씩 쓰이긴 합니다. 특히 어두운 화면에서는. 근데 저는 이게 쓰는데 불편할 정도의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른쪽 위에 전면 카메라와 센서들이 들어가 있는 노치가 있죠. 이게 큰데다가 비율 자체가 길쭉한 게 아니라 4:3에 가까운 비율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 낭비가 꽤 심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거슬려요.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나 쓸 수 있게 지문인식 센서가 이쪽에 달려있는 것도 약간 불만사항 중에 하나인데, 위치 자체보다는 이게 너무 얇고 길다랗게 돼 있어가지고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잘 될 때는 되는데 안 되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안 돼요. 그런 주제에 이 쓸어내려가지고 내리는 제스처는 또 지나치게 민감해요. 이건 못 쓸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열었을 때나 닫았을 때나 이 안면 인식이 꽤 빠르게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더 자주 쓰시게 될 거예요. 디스플레이의 품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HDR10 플러스도 지원하고 DCI-P3도 만족하고, 색 옵션도 다양하게 있고, 화이트 밸런스는 물론 RGB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죠. 불만이 거의 없는데 굳이 하나 찝자면 이게 강화 유리가 아니라 필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찍히지는 않을지, 쓰면서 흠집이나 나진 않을지 좀 불안하다. 특히 정가로 교체하려면 어세블리 통째가 아니라 화면 부품만 바꾸더라도 45만 원에 달하다 보니까요. 근데 이 안쪽에 화면이 크다는 게 분명히 독보적인 위치를 부여하기는 합니다. 특히 게임을 한다거나 글을 오랫동안 읽는다던가 아니면 카메라 뷰파인더로 쓴다거나 할 때 어마어마하게 시원시원하죠. 의외로 썩 훌륭하지 않은 건 동영상 감상인데, 이게 비율이 16:9나 요즘 많이 나오는 18:9, 21:9 이런 게 아니라 4.23:3이에요. 4:3보다 조금 넓은 그런 비율인데, 덕분에 대부분 16:9인 동영상 컨텐츠를 볼 때 위아래로 손해가 제법 있습니다. 아이패드 생각하시면 대충 비슷해요. 거기다 넷플릭스는 나은데 유튜브 앱이랑은 상성이 더더욱 안 좋은 게 요 노치 안쪽으로 잘라가지고 잘 보는 옵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위아래를 꽉 채워가지고 보는 옵션도 안 돼요. 다른 거에선 이렇게 되는데 폴드에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슬리니까 저는 가끔 이거 그냥 가려버리고 쓸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랑 내부 화면을 전환하는 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잘 돼요. 이렇게 돌리면은 내부로 들어가고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열면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부로 바뀝니다. 이제 가끔 업데이트가 끊긴 오래된 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유지가 안 되고 한번 껐다 켜줘야지 똑바로 나오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쓸 수는 있으니까 호환성 부분은 여전히 칭찬을 하고 싶고요. 최대 3개까지 돌리는 멀티태스킹도 삼성이 되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저는 3개까지 한 번에 돌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개 정도까지 돌릴 때는 일반 스마트폰 화면보다 압도적으로 편해요. 나머지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본기는 갤럭시 S10 플러스와 동일하지만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스냅드래곤 855가 들어갔죠. 거기다가 원UI랑 맞물려서 전환 빠르고 앱 동작하는 거, 게임 등등 뭐 전혀 문제 없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요즘 세상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지만, 특히나 바깥에 있는 화면은 스냅드래곤 855로 HD 플러스에 엄청난 저해상도를 돌리는 거기 때문에 반응 속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연산해야 될 게 굉장히 적으니까요. 갤럭시니까 삼성페이나 덱스도 당연히 되고요. 뭐 다른 폰에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원UI 자체도 깔끔하고 쓰기 편하고 괜찮은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반쪽으로 쪼개지는 이런 편리한 방법이 있어가지고 더 마음에 들고,
내비게이션 버튼을 갖다가 왼쪽, 중앙, 오른쪽 원하는 곳에 넣을 수도 있고, 폰을 닫았을 때 끄지 않고 계속 쓸 앱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왜 전체 선택이 없습니까? 삼성이나 LG나 이런 거 전체 선택이 굉장히 짜더라고요. 전체 선택하고 필요 없는 것만 빼고 싶은데, 그리고 한 가지 거슬리는 거는 젤리 현상이라고 부르는 요게 있어요. 요렇게 하면은 왼쪽 오른쪽이 딱 맞는 게 아니고 슬쩍 따라가는 듯한, 뭐 패널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기는 한데 화면이 커서 그런지 유독 더 거슬려요. 여기서 카메라도 예상하시는 그대로예요. 트리플 렌즈로 광각, 초광각, 그리고 망원 렌즈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사진 잘 나와요. 12메가픽셀 센서가 좀 오래되긴 했죠. 그래도 사진 품질 자체는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특히나 가변 조리개로 f1.5와 2.4 전환이 되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밝기와 심도 모두 놓치지 않고 잘 나오고요. 초광각 카메라는 요즘 기준으로 조금 아쉽기는 하죠. 뭐 화소도 좀 높았으면 좋겠고 야간에도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겠고 뭐 그 정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초광각 카메라 치고는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고, 망원 렌즈 역시 2배 광각 줌이 지원되기 때문에 잘 나옵니다. 근데 인물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죠. TF 센서 같은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삼성은 인물 모드가 썩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 셀카는 열고 닫고 여부에 상관없이 찍을 수 있는데 10메가픽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참고로 열었을 때는 하나가 더 있죠.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 광각이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8메가픽셀의 심도 센서예요. 그냥 인물 모드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잘 인식하게 만드는 정도의 역할만 합니다. 이 스피커도 굉장히 훌륭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는데, 동영상을 볼 때는 이렇게 가로로 잡을 테니까 당연히 이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맞죠. 요즘 나오는 갤럭시들 워낙 소리 좋은데 아래는 이쪽으로 나가고 위쪽은 앞쪽으로 나가고, 거기다가 수화부에 들어있는 거는 출력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수화부 스피커가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더 좋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를 비롯해서 이퀄라이저, UHQ 업스케일러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3.1 이어폰 잭이 없긴 한데 갤럭시 버즈를 사은품으로 주죠. 배터리 성능도 제법 괜찮은 편이에요. 왼쪽, 오른쪽 배터리가 나눠져가지고 합쳐서 4000mAh가 조금 넘는 용량이 들어가 있는데, 4G 모드로 안쪽 화면만 쓰면은 7시간 반, 바깥쪽 화면만 쓰면은 9시간 반 정도 갑니다. 항상 LTE에 흰 화면이 나오는 인터넷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와이파이도 간간히 쓰시고 밖에 안에 다 같이 쓰실 거기 때문에 요거보단 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충전 아래쪽에 있는 USB-C 포트로 하는데, 개발이 오래된 갤럭시 S10 계열이랑 비슷한 친구여가지고 얘는 15W까지 밖에 안 받습니다. 그래도 충전 자체가 마구 오래 걸리진 않아요. 1시간 40분 정도면 완충이 되고요. 뒤쪽을 통해서는 고속 무선 충전도 지원하는데 얘도 출력량이 높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충에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당연하지만 무선 충전 공유도 되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 같은 거, 뭐 아이폰 같은 거 올려놔서 충전해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갤럭시 폴드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친구가 안 그래 보이지만 상당히 무겁습니다. 263g에 달하는데 사실 7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는 갤럭시 W가 245g이었어요. 아무리 요즘 휴대폰들이 무거워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263g이면은 스마트폰 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죠.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주머니가 처지는 건 물론이고, 뭐 와이셔츠 같은 거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이러시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땅으로 꺼질 것 같아요. 그건 농담이지만 그냥 손에 들고만 있어도 손이 축 처집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두 번째로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바깥쪽 화면이 좀 지나치게 작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급하거나 정말 그래야 할 상황이 있는 거 아니면 거의 80%, 90% 이상의 상황에서 무조건 열어서 써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요거는 열리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접히는 태블릿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무게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태블릿 263g?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얘는 엄연히 스마트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삼성도 그렇게 팔고 있고. 그랬을 때 비록 저는 이 폼팩터가 마음에 들지만 스마트폰으로서 효용성이 늘어나려면 후속작은 외부 화면도 더 커져야 되고, 이 접혔을 때 이 사이의 간격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훨씬 가벼워져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사소한 걸로 넘어가자면 찝고 싶은 건 많죠. 마이크로 SD 슬롯도 없고, 물리적인 듀얼심 모델도 없고, 약간 두껍고, 디자인도 좀 못생겼고, 방수도 안 되고. 근데 요건 그런 걸 바라라고 있는 폰은 아니니까 패스. 사실 1세대로서는 완전히 기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얼리어답터 분들은 1세대 기계면서도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최소한 출시된 물건에는 큰 문제가 없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돈 받고 베타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돈 주고 샀어요. 많이 비싼 239만 원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게 효용이 있는 물건이냐고 하면 저는 지금 당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 돈이면 갤럭시 S10 플러스 사고 아이패드 프로 하나 사고 뜨끈한 국밥도 몇 그릇 먹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두 개가 합쳐져서 편해진 게 아니고 너무 무겁고 오히려 쓰기 불편한 기계가 지금은 1세대 요거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1세대 기계로서는 아주 잘 만들었고 쓰면서 즐겁고 신기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이걸 지금 당장 239만 원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추천할 수 있느냐? 돈 주고 사는 물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형태가 잘못됐다거나 폴더블의 미래가 없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2세대, 3세대가 나오고 가격도 저렴해지면 아마 곧 다 이렇게 생긴 거, 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접히는 거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2019년에 239만 원짜리로서의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출시 연기되면서 색이 확 사라져가지고 색 타노스 당해가지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마션 그린의 골드 힌지 하고 싶었는데 이게 색이 2개밖에 안 남아서 굳이 고르자면은 저는 어두운 색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이 밝은 색은 정말 제 취향 아닙니다. 둥글둥글한 게 밝기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블랙이 좀 더 이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열었을 때 정말 태블릿을 반 잘라가지고 만든 것 같으니 삼성식 디자인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래요. 삼성식 디자인 치고는 색깔에서 커버를 했다는 느낌인데 그거 다 없어지고 평범하게 짝이 없는 데다가 약간 못생긴 이런 색깔들만 남아가지고 삼성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색깔에서 또다시. 여기까지 삼성 갤럭시 폴드였고요.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다시 정리하자면 1세대 기계로서는 기대 이상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물건이고요.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스마트폰으로서는 비추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